안녕하세요. 주린이의 그림 일기 영클 케민입니다. 오늘은 투자랑은 상관이 없는 책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말간 특별한 일이 없어서 편안하게 사실은 주말을 보내고 간단히 책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 책 저 책 뒤져보다가 문득 이 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힘들었을 때 굉장히 힘이 됐던 책이고 그 후에 이 책을 누군가에게 빌려줬는데 누구한테 빌려줬는지를 잊어버려서 다시 또 구입해서 또 한 번 읽고 저한테는 좀 사연도 있는 책인데 생존자라는 책입니다. 테렌스 데 프레라는 분이 1975년에 지은 책이에요. 홀로코스트 그리고 소련에서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생존해 있던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남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죠. 차미래 그 기자가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번역한 본인도 이 책을 가지고 세 차례 서론을 쓰면서 2010년에 사실은 번역된 책으로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원본은 75년에 써있고 이 책이 이런 모습으로 나온 게 또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팔리고 있고 여전히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장기간 죽음의 수용소 같은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 인간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런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았고 어떤 경우에 생존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생각하면 타락적인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는 그런 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뚜렷하게 서로 협력하고 조직적인 대응을 하고 그 속에서 인간다움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테란스 데 프레가 작가인데요. 그는 62년 미국 미주리 주립대를 졸업하고 워싱턴 대학에서 영문학 석박사를 취득한 후에 하버드 교환 교수로 있다가 1974년에는 콜게이트 석좌 교수로 근무했습니다. 그동안 홀로코스트 문학, 시가 생존에 미치는 힘 등 나치 강제 수용소와 소련 강제 수용소 굴락에서 일어났던 대량 학살과 생존자에 대한 강의를 주로 했습니다. 76년에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에서 발간한 생존자,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삶의 회복, 이 책이 그 후에 홀로코스트 관련돼서 낸 책이나 그런 학술적인 내용에 빼놓지 않고 인용되는 고전처럼 이런 수용소 삶에 대한 고전처럼 인용되는 책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터치를 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그 속에서 제가 느꼈고 작가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1장에서는 문학작품 속에서의 생존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패스트, 그 다음에 이반 데소비치의 하루, 연옥, 안병동, 이런 특히 패스 같은 그 작품 속에서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비인간적이고 극단적으로 떨어져서 살아남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간됨과 그리고 우리들의 그 궁극적인 가치들을 지키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생존자라고 하는 것이죠. 패스트 같은 경우는 패스트의 그 시시각각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힘든 사람들을 도우고 치료하기 위해서 그 어떤 행위들을 계속 해 나가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것들을 수행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결국 살아남는 자들, 생존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생존자는 그런 사람들을 생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의 구성은 실제로 홀로코스트나 그런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의 그 내용들을 몇 개의 그 항목으로 나누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힘든 상황에서도 그 사람들은 그것들을 기록해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것들을 말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과 또 끝까지 그렇게 살아남아서 내가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죠? 다음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큰 메시지는 저자가 이야기하고 했던 것들은 그 속에서도 서로 돕고 협력하는 그런 것, 그리고 적게라도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에 대한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것들로 생존을 이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정보와 물자와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들.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은 거의 일관적으로 고백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지쳐 쓰러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붙잡아서 나를 끝까지 갈 수 있게 도와줘서 살아남았고, 병 들어서 누워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또 누군가의 도움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먹으면서 또 그 순간을 넘기고 살아남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결국 또 한 가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가장 빨리 죽고 살아남지 못했는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스로 인간 다움에 대한 것들을 포기한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먼저 죽었다는 것이죠. 내가 인간에게를 포기하고 씻지 않고 그리고 또 혼자 먹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죽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것이 생존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그리고 혼자 살아갈 수 없음에 대한 것들을 인식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들이 우리를 생존하고 살아남게 한다는 것이죠. 이 책의 뒷부분에는 좀 분석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부분이 시사하는 것들은 인류가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살아남게 했던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협력과 공동의 저항이라는 것이죠. 그것들이 우리를 살아남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왜 문득 이 책이 내 눈에 들어왔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노력을 하지요. 그리고 투자라는 또 삶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또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으면서 살아갑니다. 비인간적인 세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우리 스스로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우리는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것들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들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물이고, 어떤 시인에게는 소풍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는 게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하고, 그 경우에 목적이 없이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삶은 그냥 지쳐 헤매다가 사실은 끝내게 되는 삶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또 전쟁 같은 삶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잃지 않아야 하는 것은 혼자서 살 수 없다는 것과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조직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것들에 저항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뭐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들을 저희한테 시사해 주고요. 정말 힘들 때 이 책을 읽으면 진짜 수용소에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나의 삶은 아직 충분히 견디고 살만하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해주고 그 속에서 또 힘을 얻게 되는 저한테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